마케팅의 정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바꿔볼게요. 고객의 문제를 상품이나 서비스로 해결해 주는 것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달리는 뉴포티 마케터 위드 선율입니다. 마케팅은 무엇일까요? 저는 고객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여기서 고객이란 대한민국 전체 국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사업주분들은 대한민국 전체 국민을 내 고객으로 만들고 싶고 내 물건을 샀으면 좋겠고 하는 마음이 다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현실은 또 그렇지 않다는 것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객을 명확하게 정의를 해야 합니다. 단순히 고객이라고 뭉뚱그려서 말하지 말고 그게 정확히 누구인지 정의를 해줘야 됩니다. 실제로 내가 정한 그 고객이 이거 나한테 하는 말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여겨져야 진짜 고객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바로 타겟팅입니다. 타겟팅은 내 고객이 정확하게 어떤 류의 사람이고 어떤 연령, 어떤 직업, 그리고 성격이 어떤 사람까지도 굉장히 구체적으로 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뾰족하면 뾰족할수록 좋습니다. 이렇게까지 좁혀도 되나 싶을 정도로 고객을 좁혀야 돼요. 제주도에서 이제 육지로 현미 가래떡을 판매하시는 사업주분이 계십니다. 이 업체의 공식 인스타그램 프로필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아토피가 심한 내 아이를 위해 아빠가 직접 만든 먹거리. 이 한 줄로 이 업체의 고객은 완전 좁혀졌죠. 바로 아토피가 있는 아이를 둔 부모입니다. 사실 이 떡은 아토피가 있는 애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떡이죠. 하지만 아토피가 있는 아이를 위해 아빠가 직접 만들었다는 이 메시지가 고객을 더 구체화시켰고 브랜드의 정체성을 더 분명히 해줬습니다. 얼마나 정성을 들여서 깨끗한 재료로 만들었는지를 이 한 문장으로 나타냈죠. 이 브랜드의 고객이 정말 아토피를 가지고 있는 부모들만 그들의 고객일까요? 사실 우리 아이한테 아토피가 없어도 좋은 것만 먹이고 싶은 부모의 마음은 다 똑같을 거예요. 그런 분들이 좀 더 클린한 먹거리를 찾는다면 이 떡을 구매하지 않을까요? 고객을 좁힌다고 꼭 그 고객만 내 고객이 될 거라는 생각은 안 하셔도 됩니다. 오히려 메시지가 선명해지고 그 업체의 전문성이 드러나기 때문에 고객층은 자연스럽게 확장이 될 수 있습니다. 사업을 시작하는 단계라면 그 고객 타겟팅을 무조건 좁게 하셔야 돼요. 다음은 문제에 대한 인식입니다. 이제 내가 좁게 그 타겟팅한 고객이 도대체 무슨 문제를 가지고 있느냐라는 거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죠. 그냥 흔히 말하는 고객 만족 요 수준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고객이 스스로 해결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외부의 힘을 빌어서라도 꼭 해결하고 싶은 그런 구체적이고 명확한 문제 말이죠. 이 문제를 정확하게 알고 인식을 하고 있어야 사업주는 그 문제를 해결을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앞에 언급한 업체 얘기를 조금만 더 해보자면 이 대표님의 아이가 신생아 때부터 태열이랑 신생아 여드름이 있었고 100일 정도부터 아토피가 시작됐는데 이게 전신에 다 퍼져서 애가 먹을 때 말고는 계속 울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애가 좀 고통 없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찾았는데 그게 시중에 찾기가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내 아이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먹거리를 찾다 만드신 거죠. 여기서 문제 포인트는 내 아이가 가지고 있는 아토피와 그 아토피로 인한 고통입니다. 그 아이의 부모 마음으로 제품을 개발하고 만들었다면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는 부모들한테는 너무 마음에 와닿는 제품이겠죠. 실제로 이 대표님의 아이가 아토피가 있는지 없는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미 그 아이가 자라서 더 이상 이런 깨끗한 음식이 필요가 없을 수도 있고요. 실제로 제가 이 업체를 다시 검색을 해봤더니 이 사업을 접으신 건지 검색이 안 되더라고요. 그랬을 수도 있겠죠. 중요한 건 이 업체가 정한 고객과 그 고객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그 사업주가 정확히 인식을 하고 진심을 다해서 해결을 하려고 했다는 그 스토리가 고객에게 전달이 될 뿐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마케팅에 대한 정의를 사업주가 조금 더 와닿을 수 있는 느낌으로 바꿔볼게요. 고객의 문제를 상품이나 서비스로 해결해 주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고객의 문제를 상품이나 서비스
서비스로 해결을 해주려면 그 상품이나 서비스가 누가 봐도 독보적이고 뛰어나야 돼요. 즉, 내 고객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정말 내가 가진 제품이나 서비스로만 해결해 줄 수 있는지 그거를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봐야 되는 거죠. 아무리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내 제품이 그렇게 뛰어난 제품이다, 내 서비스가 그렇게 월등한 서비스다라면 그 차별화된 장점을 중심으로 고객에게 어필하면 조금은 더 쉽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앞에 얘기한 현미 가래떡집의 경우 제가 포털 사이트에 무첨가 현미 가래떡이라고 검색을 해봤거든요. 쇼핑 영역에 무려 3,000개가 넘는 업체가 리스팅되었어요. 결국 내 제품 그 자체만을 강조를 해서 판매를 하려고 하면 이 업체 역시 다른 떡집과 크게 다를 바가 없을 거예요. 같은 이야기지만 조금 다른 시각으로 한번 접근을 해볼게요. 이 현미 가래떡집은 그 현미 가래떡만을 판매를 한 게 아닙니다. 아토피가 심한 내 아이를 위해 아빠가 직접 만든 먹거리라는 그 스토리를 판매를 한 거죠. 온라인상에 수많은 떡집이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그 떡집은 떡 자체, 상품에 대한 자체를 강조를 합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 떡은 많은 경쟁자를 가지고 있어요. 이 떡만으로는 내 고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다는 거죠. 제가 언급한 이 가래떡집은 내 아이를 위해 아빠가 직접 만든 먹거리라는 스토리로 부모가 아이를 생각하는 마음을 강조했고 그 스토리가 내 고객의 마음을 움직인 거예요, 결국에. 자, 그럼 앞에 저희가 언급한 마케팅의 정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바꿔볼게요. 고객의 문제를 상품이나 서비스로 해결해 주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정의한 마케팅은 고객의 문제를 스토리로 해결해 주는 것입니다. 자, 고객을 정할 때는 공감을 바탕으로 고객의 캐릭터와 세계관을 설정해 줘야 됩니다. 그 캐릭터와 세계관은 억지스럽지 않고 사업주 스스로가 장기적으로 유지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나만의 스토리를 담아야 되는 거죠. 이 과정에서 좀 더 특별하게 하고 싶어서 좀 거짓말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그렇게 거짓말을 하게 되면 이 사업주 스스로가 장기적으로 유지하기가 힘듭니다. 사소한 거짓말이 길어지면 그 거짓말을 포장하기 위한 또 다른 거짓말을 생성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걸 느끼는 고객들도 결국에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게 됩니다. 내 사업을 단순히 한 며칠만 유지하거나 단기간만 유지할 게 아니라면 진실을 바탕에 둔 스토리가 필요합니다. 마케팅의 관점 자체를 제품이나 서비스로 두면 고객을 구체화하기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선을 제품이나 서비스가 아닌 고객으로 옮겨야 됩니다. 제품이나 서비스를 어떻게 팔 것인가를 생각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누구한테 팔 것인가 라는 것이에요. 이 고객을 정하는 단계가 선행되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가 어렵습니다. 즉, 이 고객은 구체적이고 사업주가 제공하는 가치에 공감을 할 수 있는 고객층이어야 되고, 이 고객은 대한민국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특별한 나만의 고객층이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언급하지만 내 타겟 고객은 구체적이면 구체적일수록 좋습니다. 구체적으로 정한 나만의 특별한 그 소수의 고객이 현재 가지고 있는 문제가 도대체 뭔지 사업주 입장에서 고민을 하고 그 문제를 내가 가진 스토리로 해결해 주는 것을 고민해야 됩니다. 문제가 명확히 정의가 되지 않고서는 그 누구도 만족을 시킬 수 없고 아무런 감동도 줄 수 없습니다. 내가 가진 물건이나 상품으로 내 고객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에는 경쟁자보다 크게 나은 점이 없다는 점을 안타깝지만 스스로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제품 퀄리티를 뛰어넘을 수 있는 나만의 가치 스토리로 고객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죠. 그 스토리에 공감을 하는 고객이 결국엔 내 물건이나 서비스를 구매하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고객에게 내 물건이나 서비스를 팔려고 하지 마시고 내 고객이 가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스토리를 팔아보자고요. 다음 이 시간에 만나요. 안녕.